철인삼동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조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이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참신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특히 경력자가 아닌 초심자, 초보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사실 구독보다는 좋아요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자전거를 이제 타고 싶다, 아니면 탈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너무 많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많아진 요즘에 자전거를 어떻게 사서 또 얼마나 어떻게 타야 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타는 방법, 그다음에 조금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좀 과격하게, 좀 멋있게, 아니면 빠르게, 험난하게, 힘들게 타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리즈로 한 2편 아니면 3편 정도까지 만들 것 같은데, 일단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회차에는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회는 말로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반면에 내용이 길어지면 또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짧게 간략하게 축소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걸 좀 잘해요. 짧게 확실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는 거. 먼저 자전거. 일단 자전거라는 말보다는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는 게 이제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기계적인 설명 이런 건 빼고 당장 내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감안을 해주시고요. 먼저 자전거를 사고 싶다. 얼마나 비싼 걸 사야 되느냐? 제 생각은 60만원 딱 정해 드릴게요. 60만원짜리를 고르세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댓글로 제가 답을 해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회사 거를 사느냐? 상관없습니다. 60만원짜리 사이클, 경기용 사이클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고를 사느냐, 새 거를 사느냐? 물론 60만원짜리 새 거를 살 수도 있지만 60만원짜리 중고가 더 좋습니다. 반면 중고를 사실 때는 웬만하면 알루미늄으로 된 프레임을 사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카본은 설마 혹시 60만원짜리가 있더라도 사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유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사실만, 제가 권해드리는 내용만 짧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만원짜리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순서는 뭐냐? 운동화를 일단 신으시고요. 운동화로 연습을 하시고, 그럼 그 다음에 속도계는 필수적으로 다셔야 됩니다.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시거나 거기에 스마트폰을 결합해서 내가 타는 거리, 그다음에 운동량 등을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타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 자세가 좋은지 나쁜지는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며칠이나 한 몇 주 정도 타봤는데 어딘가 많이 불편하다.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은 목이나 어깨, 여기 승모근이나 그다음에 허리가 아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말로 처음 자전거를 타신 분이라면 엉덩이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흔하지 않게 나타나는 부위가 이제 무릎인데, 무릎은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이 아픈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초심자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다. 이제 목이나 승모근이나 이런 데가 아프다 그러면 그때 가까운 자전거 샵에, 전문 샵에 가서 피팅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또 피팅 받으러 가면 거기서 자전거를 보고 이 자전거보다는 좀 더 좋은 거를 권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 꿋꿋하게 자기가 저질러 놓은 그 자전거를 끝까지 믿고 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굉장히 단순한 장치입니다. 거기 요즘 전기적인 부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자전거는 원래 그냥 자전거입니다. 사이클도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60만원짜리 사셨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타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간에 정말로 내가 좀 더 하이레벨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더 돈 들여서 사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60만원짜리 자전거로 피팅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피팅에 가서 뭘 하느냐?
일단은 내 안장 높이, 그 다음에 안장의 앞뒤 위치, 그 다음에 핸들 높이, 핸들의 폭,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안장 높이나 핸들 높이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하지만 전체적인 자전거 크기를 결정짓는 프레임 사이즈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사실 때 가격에 상관없이 자기 키에 맞는 프레임 사이즈를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가만 보면 비싸질수록 그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60만원짜리 자전거를 가면 내 키에 딱 맞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내 키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를 고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이즈는 나중에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스템을 늘릴 수도 없고 안장을 많이 지나치게 높게 뽑아버리면 나중에 안전상 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데, 나보다 지금 내가 탈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큰 프레임을 사면 조금 큰 프레임입니다. 많이 큰 프레임이 아니라 조금 큰 사이즈의 프레임을 타면 자전거를 타면서 내 몸의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유연해지거든요. 긴장도 풀리고 근육도 이제 형성이 되고 하면 내 몸의 사이즈가, 실제 사이즈가 처음 탈 때보다는 좀 더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큰 사이즈를 고르더라도 나중에는 거기에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쓰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큰 사이즈, 예를 들면 제 키가 지금 177인데 저 같으면 52를 타도 되고 54를 타도 되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54를 탑니다. 54를 몇 달간 안 타다 하면 좀 큰 느낌이 있지만 또 몇 달 타다 보면 다시 또 정확한 사이즈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 키에 허용하는 가장 큰 사이즈의 프레임을 사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설마 사러 갔는데 그 가게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작은 사이즈를 추천한다거나 그러면 그 집은 부탁드릴게요. 안 사시는 게 낫습니다. 정말로 고객이 원하는, 고객한테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해주는 그런 샵을 찾아서 여러 군데를 한 3군데 정도 들려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사이즈는 그렇게 골라서 자전거를 샀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복장이죠. 복장. 아시다시피 뭐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복장인데, 보통 1년 내내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반팔, 반바지, 사이클복 한 벌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덧소매죠. 덧소매, 그 다음에 아래 워머, 다리를 감싸주는 워머, 팔을 감싸주는 덧소매. 이게 추가로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여름이니까 필요가 없지만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 필요한 게 이제 동계 사이클복인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하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복은 왜 필요하냐? 사이클은 이제 공기 저항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펄럭이는 옷이나 일반 추리닝을 입고 타면 쓸데없는 힘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내가 자전거를 구동시켜서 앞으로 나가는 힘보다 그 바람을 이기는, 바람에 펄럭이는 이 옷이 나를 잡아당기는 힘걸 극복하는데 더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운동, 사이클을 타는데 필요한 운동보다는 그런 쓸데없는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공기저항을 줄이는 의미에서 착 달라붙는 옷을 입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딱 달라붙는 옷을 입는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처음에 이제 입으면 쑥스럽고 뭐 창피하고 그럴 것 같지만, 일단 자전거를 타면 다 그렇게 입는 거니까 그렇게 타시고, 뭐 정말 쑥스럽다 그러면 안에 사이클 바지를 입으시고 겉에 헐렁한 얇은 반바지를 하나 입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헬멧이죠. 그 다음에는 헬멧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게 고글입니다. 고글. 안경이 아니라 고글. 선글라스죠. 헬멧은 뭐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큰 사고로부터 이제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헬멧은 필수적인 거고, 선글라스는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부차적으로 선택 사항이긴 한데, 가급적 저는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대는 8,000원, 뭐 5,000원, 3,000원부터 수십만 원대까지, 수백만 원대까지 있는 건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이클에 특화된 선글라스, 근데 스포츠 글라스라고 하죠. 유명 제품에서, 유명 회사들에서 나오는 뭐 오클리나 루디 프로젝트나 레이벤이나 POC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스포츠 비전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스포츠 고글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아무거나 사셔도 되는데, 문제는 달리기용과 레저용과 사이클용 스포츠 고글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을 타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공기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이클 타면서 눈으로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바람 때문에 앞을 잘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사이클용으로 나온 고글을 사서 쓰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게
너무 어두우면 터널 같은 데도 들어가고 그늘 같은 데, 다리 밑 같은 데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조금 아주 밝은 데서는 눈이 조금 부시더라도 그렇게 어둡지 않은, 그렇게 진하지 않은 선글라스를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격은, 그리고 정말로 요즘에는 스포츠 글라스, 그게 다 렌즈가 폴리카보네이트로 동일하거든요. 어떤 회사 거를 선택하셔도 그 시력에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정말 초저가 중국제 뭐 이런 거는 빼고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는 그런 제품을 사서 쓰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가급적 렌즈를 두 가지로 마련하시면 더 좋습니다. 반투명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클리어 있죠? 코팅이 안 된 렌즈. 제 안경같이 이렇게 투명하지만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약간 곁들여진 그런 컬러가 들어간 렌즈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일반 선글라스처럼 내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짙은 색의 렌즈, 그 두 가지를 항상 구비해서 날씨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이클을 일단 타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기적으로 자전거 관리를 하는데, 자전거 관리라는 것은 별게 없습니다. 체인에 녹이 안 슬게 기름 꾸준히 쳐주시고, 그 다음에 차체에 묻어있는 먼지나 흙이나 진흙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타고 들어왔을 때 세척해 주는 거, 이게 관리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전거라는 것은 기계지만 한번 딱 조립해 놓은 상태로 그게 영원히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탔는지에 따라서 부품이 풀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장 조이는 나사가 풀려 있을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핸들을 조이는 나사가 풀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이물질이 들어가서 기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무의식 중에, 아니면 내가 아닌 누군가 뿌려놨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타시기 전에는 항상 안장 제대로 꽂혀 있는지, 조여져 있는지, 그리고 핸들바가 움직이지 않는지, 그거는 간단하니까 1초도 안 걸립니다. 한번 이렇게 딱 힘만 줘보고 그걸 확인하고 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간단하고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상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실제로 라이딩을 하다가 특히 내리막에서 그런 사고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본인은 조였다고 생각을 하고 가죠. 하지만 그게 며칠 전의 기억일 수도 있고, 어제 조인다고 공구까지 다 갖다 놓고 만졌는데 전화가 와서 봤다가 까먹고 그냥 치운 그런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그때그때 확인해서 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저도 지금 뭐 수십 년, 30년째 지금 자전거 타고 있지만 매일 아침 불안해서 그걸 한 번씩 흔들어 보고 타고 있습니다. 해주시라고 권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타고 와서 내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클이란 거는 달리기나 수영하고 달리 자전거를 타면서도 먹을 수 있고, 배에 음식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속도의 문제지, 그쵸? 숨이 차지 않게 달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배가 불러도. 그래서 밥을 끼니에 상관없이 그냥 시간 나면 자전거를 타세요. 타다가 배고프면 매점에서 뭐 하나 사 먹고 또 먹으면서 탈 수도 있고, 입에 집어넣고 씹으면서 탈 수도 있고, 아니면 가면서 물을 마실 수도 있으니까 그게 자전거거든요. 그게 사이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먹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구애를 받지 말고 타시기를 권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전거에 물통을 항상 구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는 달리기랑 다르게 내가 목이 마른 시점이 그때그때 오지 않습니다. 땀을 갑자기 많이 흘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다 증발이 돼 버리기 때문에 내가 땀을 많이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 지점을 잘 인식하기가 어려운 게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내 자전거에 물통을 달고 수시로 입이 좀 마르다 싶으면 항상 조금씩 축여주시는 정도로 물을 마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과 달리 에너지 음료나 당분이 들어간 그런 스포츠 음료, 그다음에 콜라, 이런 음료들보다는 그냥 저는 맹물을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대인이 영양소, 열량, 에너지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수분만 채워주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입문자나 초보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급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초심자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날씬하고 저체중은 아닙니다. 제가 표준 체중이니까 표준 체중이신 분들보다 또 과체중 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저체중인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체중인 분들은 자전거를 타시는 건 좋은데 그 무슨 운동을 하든 그 빈혈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 정확한 용어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내 몸을 움직이면 갑자기 많이 움직였다가 쉬고 또 움직였다가 쉬고 요럴 때 나타나는 빈혈 증세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조심해서 운동하시기를 바라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달리기나 수영은 그렇고, 달리기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게 관절이지만 사이클에서는 문제되는 게 요도입니다. 요도. 안장에 앉는 부분,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부분이 안장이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허리, 요도, 전립선 아니고 요도, 그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타구니 쪽에 근육량이 많고 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페달링을 하다 보면 많이 쓸리죠. 그래서 살이 막 건조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이클복을 입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좀 헐렁한 바지를 입고 타면 더 많이 쓸려요. 땀이 나서 젖으면 더 많이 쓸리고, 일단 쓸리면 쓰라려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건조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좀 체구가 크고 살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사이클복을 입으실 거를 권해드리고, 사이클복을 입되 그 안에 피부에 오일, 그러니까 윤활제를 좀 바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킨로션을 바르거나 스킨크림을 발라도 되고, 그 다음에 오일류를 좀 발라도 되고요. 하여튼 신경을 써서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엉덩이가 많이 아프면 중간중간에 내려서 쉬어야 되는데, 그게 미리 내려서 쉬어야지 아플 때까지 타고서는 그 다음에 다시 앉아서 타기가 어렵습니다. 엉덩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는 자전거를 타봐야 알아요. 정말로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그리고 아픈 걸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안 타는 수밖에 없는데, 이미 내가 타고 나가서 돌아올 거리가 상당하다 그러면 안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앉지를 못하니까 계속 일어서서 댄싱을 해야 되는데 그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가지 말고, 처음에 한 20km나 30km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2시간까지는 되겠네요. 2시간 정도 탈 수 있는 거리를 몇 차례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일종의 단련을 시키는 거죠. 내 엉덩이에. 그래서 이제 그게 한 2, 3개월은 그렇게 반복을 해야 이 안장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안장에 구애받지 마시고, 안장에 신경을 써가지고 아직 몇 번 타보지도 않았는데 비싼 안장으로 바꾸거나 안장 커버를 씌우거나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몇천원짜리 그 젤 커버라고 있는데, 그거는 자전거를 많이 타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그냥 장보기용, 내 이동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평상복을 입고 타는 자전거에 필요한 부품 장비지, 스포츠, 운동으로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한테, 사이클을 타는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젤 커버, 안장 커버 이런 건 일체 사지도 말고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그냥 안장 그 자체로 타시면 되고, 안장이 조금 딱딱하다고 해서 아픈 건 아닙니다. 푹신푹신하다고 해서 안 아픈 것도 아니에요. 내 몸에 맞는 안장을 찾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달리는 안장으로 한 몇 개월을 타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대한 빠르게 또 간략하게 전달해 드린다고 이제 했는데, 여기까지가 일단 자전거를 사서 내가 이제 습관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거든요. 잘 이해를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따라오시고, 그 다음 영상은 또 2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앞에 갖고 온 거는 뭐냐면, 물론 제가 이제 물품적으로 후원을 받고 있는 회사 제품이긴 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봤어요. 이 BCAA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댓글에도 관심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데, 제가 어떤 영상에서 이제 운동 전에 먹는 거를 이제 찍었더니, 그 운동 후에 먹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BCAA 말 그대로 그냥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뭐죠? 단백질이잖아요. 고기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 고기 언제 먹습니까? 운동 끝나고 먹죠. 똑같아요. BCAA 아미노산은 운동 끝나고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운동을 해서 땀이 나고 수분이 증발하고 에너지를 소비를 했지만, 근육도 동시에 소비가 됩니다. 근섬유도 조금씩 다 이제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게 단백질인데, 가장 단백질 최소 단위가 아미노산이 있죠.
그 아미노산이 이 BCAA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이걸 많이 섭취를 하면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근육통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좀 줄여줄 수도 있으니까 운동 후에는 꼭 BCAA를 먹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 번에 먹을 때 캡슐 2개를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2개를 먹어봤더니 아무 효과도 없고, 저는 지금 이걸 언제 먹냐 하면 퇴근 후에, 저는 이제 다리를 많이 쓰니까 하루 종일 이제 걸어 다니고 하니까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 번에 6개 먹습니다. 캡슐 6개. 그래 봐야 그 캡슐을 다 빼서 가루를 모아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6개라고 해서 우아하게 아니라 6개 정도 먹어야 조금 그 다음날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아르기닌, L-아르기닌, 이 아르기닌, 이거는 이제 뭐 어떤 효과가 있냐면 혈관을 좀 확장해줘서 혈류를 많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먹고 있고, 특히 이제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장어 있잖아요. 보양 음식. 장어를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루에 한 알 2개 먹어가지고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드실 거면 이것도 저는 뭐 6개, 7개씩 먹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음식물이기 때문에, 약이 아니라 음식물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봤어요. 빈속에도 먹어보고, 밥을 먹고도 먹어보고, 자기 전에도 먹어보고, 아침에도 먹어보고, 하나 먹고 10개까지 먹어봤거든요. 근데 아무 그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는 솔직히 너무 적은 양이고, 이런 거 혹시 집에 있으시면 한 4알, 5알 조금씩 늘려가면서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BCA 같은 경우는 운동 후에 먹는 거 맞고, 이왕이면 좀 많이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편집 없습니다. 이대로 한 번에 찍은 거 다 올려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또 올려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잘 다는 거 아시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